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일단 134페이지 펴보시면 여기 이제 제2장 계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 계약에 들어가면 제1절에는 총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2절부터는 계약의 종류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증여 한번 읽어봐요. 증여. 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인데 우리 어디서 나오냐면 민법 총칙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었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증여는 주기만 하는 거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거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매매 교환 쭉 들어가서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래서 여기서 2절부터 등장하는 이 계약을 계약 법전에서 법전 전자 이렇게 써. 법전 전자. 계약 법전에서 형식적으로 등장하는 2절부터 15절까지를 다 같이 전형 계약. 그러면 시험이 이 전형 계약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거든. 자, 교환은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 맞다 해야지. 조합은 전형 계약이다, 맞아, 틀려? 그래. 그러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은 사람 이름이야, 그냥 계약 이름이야. 그러므로 등기법에서 권리자로 등기 명의인으로 민법상 조합이 기재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봐. 항상 조합은 계약 이름이므로 민법상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등기법에서 물어보니까 그거 같이 기억을 해. 그 다음에 조합체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 형태를 총유, 합유, 공유 어느 거. 조합체가 조합이니까 요 합자 붙었잖아요. 조합체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소유하면 합유 이렇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해서 14개의 계약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이런 계약은 여봐. 이런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청약과 승낙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청약, 승낙 합치만 있어도 토지 2억에 팔겠다. 좋다 하면 낙성계약. 토지 2억에 팔겠다 했더니 계약서 써야 된다면 그런 걸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든가 또는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 봐. 계약 법전에 15절까지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9절의 도급계약 속에 여행계약이 하나 추가된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형계약은 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여기에 여행계약이 하나 더 들어가지 도급 속에. 그러니까 15개를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몇 개를. 그럼 15개 전형계약 중에 전부 청승만 떨어도 돼. 청승만 떨어도. 근데 요물계약이 한 개 있는데 그게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일의 완성을 해줘야 돼. 걔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내가 걔 찾아주겠다 해야 성립이 되겠어. 걔 찾아왔습니다 해야 성립이 되겠어. 그런 걸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해 여기서. 자 그러면 133페이지에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이 성립되려고 외워본다. 청승, 합치.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매매를 예를 들면 2억에 팔겠다. 청약자가 2억에 팔겠다 했더니 상대방이 100만 원만 깎아줘. 그럼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런 걸 계약의 내용이 불합치되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불합치되면 불성립이지. 그럼 합치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봐봐.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뭐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거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밑줄 그셔. 거기에 쭉 내려와서 주관적 합치가 보이나? 합치? 133페이지 위에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되고 청약은 애매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확정적이어야 되고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 나오지?
청약은 상대방 아무에게나 특정인에게만, 청약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어. 특정인에게만 해. 그 아무에게나 돈 있는 사람에게는 다 팔겠다는 거지. 그럼 승낙은 아무에게나 승낙해야 돼. 특정인에게만 해야 돼. 동그라미죠. 청불, 승특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청불, 승특. 지금 맨 위에서 아니 133페이지 그 박스 있잖아. 1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그 청승 그 있잖아요. 9번. 청 동그라미 쳐. 청 그리고 밑에는 불. 승 밑에는 그렇게 동그라미 쳐. 승특. 짜장면 특이 좋아, 일반이 좋아? 어? 일반이? 아니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은 특 먹을 필요 없지. 그잖아. 청불, 승특. 그다음에 3번 합치 나오지? 그 합치에는 다 같이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합치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행위 앞에서 배웠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었지. 당사자와 목적이 합치돼야 돼. 그래서 목적의 합치를 뭐라고 불러?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는 뭐라고 하고? 당사자의 합치. 객관적 합치는 내용의 합치. 그냥 우리 배웠던 지식만 동원해봐. 외울 필요 없이. 그럼 이와 같이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인데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불합치되면 밑에 불성립인데 양가로 2번으로 봐. 밑으로 내려가서 무의식적 불합이 나오지. 근데 여기는 무의식적을 빼버려. 그냥 볼 거 없어. 시험 나올 때도 있을 텐데 자주 나오거든. 그럼 자 무의식이 중요해. 불합의가 중요해. 그거만 알면 돼. 불합의는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1번에 양가로 2번. 1번에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 번호를 잘 봐. 1번에 큰 번 여기 봐. 번호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1번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양가로 1번,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잘 보시라고. 이런 부호를. 자, 양가로 2번을 봐. 1번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읽어봐야 돼. 불합치만 보면 돼.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그렇게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이 돼. 그런데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 청승 합치 이외에 요거 합치 이외에 2대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요물 계약.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면 위에서 1번에 동그라미 4번 보면 청승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 계약.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한번 읽어본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이란 청승 합치만 있어야 2대 완성까지 있어야. 또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2대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는데, 비전형 계약 중에 우리 계약 매매는 전형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야. 계약금 계약은.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오면 돼. 이게. 자, 읽어본다.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만 무슨 계약이야? 그리고 전형 계약이 아닌 비전형 계약 중에 몇 개 다 외워본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이 비전형 계약 중에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1회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이고, 계약이 불성립이면 무효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불성립이므로 무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고, 그럼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계약은 유효 아니면 무효. 성립되면 유효도 불확정, 그리고 무효도 이렇게 공부했잖아. 4가지로 나눠진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 4가지. 총칙에서 배웠던 거. 이것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이고, 계약법에서는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확정 유효인 경우를 배워. 계약법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한번 읽어본다. 요물계약, 낙성계약 요것만 구별하면 돼. 청불, 승특 이렇게. 청불, 승특. 그리고 요물계약 중에 현상 광고는 있다. 요물계약이다. 나머지는 전부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그럼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매매는. 교환은 이제 머릿속에 애워진 거야, 들어간 거야. 들어갔잖아. 이제 머릿속에 박혔잖아. 전철 타면 잊어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계약의 이제 성립 요건을 배웠고, 그다음에 청약은 애매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그리고 왜 이걸 구별하냐면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거든.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청약의 유인은 확정적이 아니야. 그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애매해야 특정이냐 돼, 불특정이냐도 돼. 청불, 승특. 승낙의 상대방은 승특. 이렇게. 그다음에 승낙을 할 때는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그 승낙이 아니야.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냥 기억하고 말아. 책에 없으니까. 그런 것 너무 많이 써놓으면 여러분들 또 다 공부하기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봐. 승낙은 청약의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뭔가 조금 변하게 해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낙이요, 아니요? 아니다, 그 말이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니까. 승낙이야, 새로운 청약이야.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이것이 성립요건.